안녕하세요. 60진의 박혜진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대로 화학섬유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공부하고 같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것에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조섬유는 크게 폴리에스터와 폴리아마이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즉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폴리에스터 그리고 나일론의 두 가지가 있고요. 이 두 섬유는 석탄에서 나온 섬유입니다. 우선 천연 섬유와 다르게 수분을 전혀 흡수하지 않죠.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다. 폴리에스터가 화학 섬유가 여러분들이 요즘 알고 계시는 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죠. 제가 그래서 오늘 그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또 가장 많이 쓰는 레이온, 펄프라는 자연 추출물에서부터 화학 섬유의 화학 과정을 거쳐서 화학 섬유로 만들어진 레이온이라는 섬유가 있고, 그리고 양모와 그리고 가볍고 부드러움을 잘 본따서 만든 아크릴 섬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학창 시절 배운 화학 섬유에는 수분을 전혀 흡수하지 않는다. 이게 화학 섬유의 대표적인 표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입고 계시는 폴리에스터에 수분을 많이 흡수해요. 잘 흡수해요. 그거는 폴리에스터가 자체가 파이버가 수분을 흡수하는 건 아니고요. 그 방법과 기법을 요즘 많이 정말 최첨단화되어 있는 마이크로화되어 있고 나노 기술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화학 섬유가 물을 흡수하게 되는 건데,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려고 해요. 예전에 화학 섬유는 정말 꺾임이 있을 정도로 부드러움과는 거리가 멀었고요. 또 물을 흡수한다는 건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요즘에 그 화학 섬유는 부드럽기도 하고 물도 흡수해요. 화학 섬유를 카운트하는 최소 단위가 데니어라는 단어인데, 옛날에는 폴리에스터를 예를 들면 75데니어가 한 가닥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 75데니어 한 가닥을 만들었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옷의 성분에서도 7536 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75데니어 안에 36개의 필라멘트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가닥밖에 못 만들었던 거를 이제는 그 같은 가닥의 두께를 36가닥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36가닥을 생각하시면 긴 생머리를 가지신 분의 생머리 묶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 가닥 안에 이제는 여러 가지 필라멘트가 생긴 거예요. 그 필라멘트의 안이 여러 가닥이 있다 보면 그 사이사이에 공간이 생기겠죠. 그 사이사이에 결국은 물이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섬유처럼 파이버가 물을 흡수하는 건 아니고요. 그 여러 가지 가닥 속에 물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세상이 조금 더 발달하다 보니까 7536이 아니고 757이라는 또 단위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같은 75데니어 안에 76개의 필라멘트가 있는 거예요. 아까보다 더 배가 많아진 필라멘트가 더 얇은 입자로 얇은 두께로 생겨서 더 한 가닥의 두께는 똑같지만 그 안에 더 많은 가닥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가닥이 생겼으면 물을 받는 그 공간도 더 많이 생겼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거기다 조금 더 발달되어서 요즘은 그 75데니어의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화학 섬유를 정말 미열로 약간 열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고불고불고불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여자들이 생머리에서 파마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텍스처들 만들어진 그 실들을 또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러면 75데니어는 같지만 그 안에 72가닥 또 72가닥의 더블인 144가닥이 들어가는데요. 그 가닥 안을 또 파마처럼 고불고불하게 만들어서 만지다 보니 조금 더 폭신폭신한 느낌을 가질 수 있고, 그 안에 더 많은 물을 또 담고 있을 수 있는 거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천연섬유, 이 천연섬유는 우리가 흔들었다고 해서 물이 없어지진 않아요. 천연섬유가 갖고 있는 파이버가 갖고 있는 물을
마를 때까지 말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요즘 많이 입고 있는 기능성 원단의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제품은 한번 털고 몇 번 털기만 해도 수분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 얘기는 파이버가 물을 흡수한 게 아니고 그 가닥 안에 그리고 그 공간 안에 물을 담고 있다가 우리가 털었을 때 수분이 날아간다는 얘기, 없어진다는 얘기. 그게 지금 요즘 세상에 얘기하는 화학 섬유가 수분을 흡수한다는 그 방식인데요. 여기서 더 들어가면 이거는 패션 디자이너가 할 얘기가 아니고 화학 선생님이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몇 가지 다른 팁을 드리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언젠가 제가 제품을 사러 갔는데 이건 라이크라 원단이어서 좀 더 비싼 원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라이크라 원단이요? 라이크라 원단이라는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사실은 없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라이크라로는 듀폰이 만든 스판덱스 고무줄사의 브랜드 네임이거든요. 그러면은 라이크라를 짜서 만든 어떤 뭐 폴리에스터 원단이 있다거나 나일론 원단이 있다거나 뭐 그런 제품이 있는 거지. 라이크라 원단이다 그러면 라이크라는 정말 100% 고무줄 원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라이크라 원사를 가지고 옷을 짰다 그러면 입을 수 없는 옷일 겁니다. 미원, 그럼 그건 조미료 이렇게 되는 것처럼 라이크라는 듀폰사의 스판덱스 이름이고요. 또 우리가 흔히 모달이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모달이 뭐 스페셜하게 다른 원단인가, 다른 또 어떤 화학 섬유인가, 다른 천연 섬유인가?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이태리에서 만들어낸 레이온의 브랜드 네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거 가지고 같은 레이온이면서 솔직히 조금 더 비싸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단지 그 성분들을 알고 하다 보면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내가 만든 옷의 핏을 굉장히 중요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옷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옷의 성분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내 몸에 맞추기 위하여, 내 몸을 맞추는 그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핏을 만들고 있고, 또 우리가 디자인을 아무리 잘하는 것보다는 그 디자인에 앞서서 원단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 이쁘고 내 몸에 맞는 옷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초보 디자이너일 때 그림만 열심히 그려서 패런을 만드시는 선생님한테 가져가서 이대로 패런을 만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쳐다도 안 보고 휙 던지신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든지요. 왜냐하면 나는 정말 굉장히 열심히 막 디자인을 만들어서 했는데 경력이 많으신 패런 선생님께서 쳐다도 안 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디자인은 이쁘게 해왔는데 말도 안 되는 원단을 거기다 갖다 붙여놓고 이 원단으로 여기다 만들어주세요. 물론 초보 디자이너 때 모두들 아마 한두 번은 겪었을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원단을 선정하는 거는 정말 디자인의 마지막까지 정말 제대로 된 옷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옷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원단을 선정하고 어떤 옷감을 만들어서 어떻게 또 봉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디자이너들이 마지막으로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고 완성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르쳐드린 화학 섬유에 대해서는 섬유학 교수님이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니까 정말 패션 디자이너가 옷을 만들기 위해서 단지 알고 있는 팁이에요. 그 팁들은 정말 내 몸에 조금 더 맞는 옷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저도 공부한 과정이니까 좀 부족하지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또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댓글도 좀 달아주셔야 되고 또 구독도 해주셔야 되고 좋아요도 눌러주셔야 제가 또 힘이 나서 다음번 차례에서 또 여러분한테 같이 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하시고 우리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손 깨끗이 씻고 그런 이 어려운 과정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60진의 박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